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가 되는 인물을 털어드리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원하게 아주 탈탈탈 탈곡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인물을 탈곡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분도 곧 우리 곁을 떠나실 분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 또 고이 털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예, 추경 의원이요. 네. 그 계엄 해제 표결 의혹 반대, 그러니까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내란 동조라기보다는 내란 주도 세력이라 할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곧 떠나실 것 같은 예감을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예. 하루빨리 털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요. 예. 본격 탈곡 전에 이 추경호 의원의 내란 공범 행위 예. 한번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기억하시죠? 12월 3일 밤 불법 계엄 포고 후에 국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그때 당대표였던 한동훈은 국회로 소집을 했지만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중앙 당사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친윤계는 물론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비윤계 의원까지 총 5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사로 모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는 당시에 18명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호 원대는 표결 당시에 또 정작 본인은 국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게요. 예, 본인은 국회에 있었으면서 의원들은 당사로 보내버리고 심지어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건데 이거 누가 봐도 계엄 방해하는 해제 거죠. 예, 방해죠. 방해하는 거죠, 심지어 그때 국회에 막 군인들이 들어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경호에게 연락을 합니다. 좀 표결 시간 앞당겨야 된다. 이렇게 연락을 2차례나 했는데 이때도 아닙니다. 의원들을 모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늦게 해주세요라고 표결 시간을 연기해달라고까지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석연찮죠. 사실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공범 혐의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속속 새로운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당일 추경호 전 대표가 홍철호, 한덕수, 윤석열과 잇따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10시 56분쯤에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 통화를 했고요. 11시 12분쯤에는 한덕수 그리고 11시 22분쯤 윤석열과 전화를 했습니다. 뭐 통화해가지고 아이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뭐 안부를 묻진 않았을 거잖아요. 저녁이나 함께 할까요? 네, 뭐 이런 오늘 전화. 저녁 뭐 드셨어요? 네, 뭐 그런 이런 얘기는 거. 안 했겠죠. 분명 계엄과 관련한 통화가 있었을 거고 네. 아마 홍철호와 한덕수가 추경호에게 계엄 관련해서 여당 차원의 협조를 요구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 특검의 이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도통이 추연을 볼 수가 없어요. 꽁꽁 숨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받는 느낌이 뭐냐면 왜 꿩들이 쫓기면은 숨을 때 고개만 처박는다지 않습니까? 아, 우리 다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엉덩이는 다 보이고 머리만 처박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곧 가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좀 상상해 가서 웃음이 나는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추경호 인물 탈곡기를 네,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털어보시죠. 네, 먼저 추경호를 소개합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1960년 태어났고요. 대구에서 초중고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합니다. 83년도 졸업생인데 행정고시는 81년, 그러니까 학창 대학 재학 중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 후에 바로 총무처 수습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 그리고 1987년부터는 당시 실세 중에 실세라고 불리던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일하게 됩니다. 공무원 재직 중에 미국의 오리건 대학에 유학도 다녀왔고요. 이후에 승진의 승진을 거쳐서 은행제도 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정책국장 거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 상황실장,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하게 되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제1차장 그리고 제1차관 거기에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야, 경력이 아주 화려한데요. 아주 승승장구하게 그러게요. 굴곡 없이 매끈하게 쭉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잘 왔어요. 네, 이렇게 33년을 내리 지내온 공직 생활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20대, 21대, 22대 모두 대구 달성군의 공천을 받아서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됐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지내게 됩니다. 2024년 5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했을 때는 무려 의원들의 70% 지지를 획득하면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참 무엇 하나 굴곡 없이 아주 매끈한 인생을 살아왔군요. 네, 그래서 사실 추경호라고 해서 아무런 흠결 없이 예. 그렇게 승승장구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이 뭐 미꾸라지 같다 그래야 될까요? 민물장어 같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미끄덩 스무스하게 여러 문제들 그리고 위기들을 모면하면서 권력의 상층부로 기어 올라온 인물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기사를 추경호 관련해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보통 3선 정도 되면 뭔가 의뢰의 사건 사고도 있고 하다못해 본회의장에서 비키니 사진 정도라도 좀 보든지 권성동. 뭐 이런 말실수를 좀 권키니. 하든지 네. 좀 막말을 좀 시전을 하든지 예.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예.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실 개파색 자체도 되게 옅은 쪽으로 분류가 돼서 딱히 의원 간 안에서도 충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아까 꽝 얘기하셨는데요. 네. 비상계엄 이후에 뭐 김문수, 나경원, 뭐 윤상현 다들 한 마디씩 얹거나 뭔가 찬탄이든 반탄이든 그러니까요. 예, 자기 입장들을 펼치잖아요. 근데 추경호 의원은 정말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가 꽁꽁 숨었죠. 예, 예. 않습니다. 꼭꼭 숨어서 아주 바짝 엎드려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눈알을 굴리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예. 처세형 인물이다 이렇게 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봤자 이제 이번에 불법 계엄 표결 방해 한 건 처벌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끄덩하게 올라왔던 인생 또 미끄덩하게 쭉 떨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떠오르는데 그 사람도 공직을 오래 하면서 이제 미끄덩 요리조리 잘 빠져서 요직만 차지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좀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 일단 하나하나 털어봐야 되겠죠. 네. 뭐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네. 박근혜스 픽입니다. 어. 추경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이었는데요. 예. 2016년 1월 사표를 제출하고 선거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때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바로 전해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쯤에 박근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그 유명한 배신의 정치. 그렇죠. 당시에 온 정치권을 흔들었었는데 그게 유승민 의원을 저격한 거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배신의 정치의 파장 다음에 총선까지 이어지면서 소위 진박감별사 논란도 불러일으켰고요. 유승민 대표 공천에 탈락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요. 또 김무성 그때 새누리당 대표 옥새 들고 나르샤. 네,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네. 일들을 촉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이 총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아수라장에서 기회를 잡아서 결국 살아남은 자가 있었으니 그 바로 이름? 추경호입니다. 추경호군요. 예. 네, 추경호가 출마한 이 대구 달성군이라는 곳이 원래 박근혜 의원 하던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박근혜가 여기서 4선 예. 무려 16년이나 내리 국회의원을 했던 곳이에요. 곳이고. 그런데 그 2016년 당시에는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는 이종진 의원이 당시 의원이었거든요. 무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 안 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물갈이 대상이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호시탐탐 많은 사람들이 노렸을 텐데 예를 들어 곽상도 의원 등이 내가 진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넘보기도 했는데 결국 박근혜의 픽은 추경호였습니다. 그래서 추경호는 박근혜에게 출마를 권유받은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그리고 그냥 진박 아니고 찐 진박 이렇게 예. 분류가 되면서 무난히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졌잖아요. 아니, 진진박 추경호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를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처지였었죠. 게다가 진박 모임도 막 주도하는 말 그대로 찐박 찐찐박이었는데 이 국정농단 세력에 포함되고 책임져야 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대구에서도 박근혜 퇴진 촛불이 세게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촛불 대회
그 촛불 집회 프로그램을 좀 보면요. 늘 집회를 마치고 추경호 의원 사무실까지 행진하는 게 기본적인 코스였을 만큼 이 촛불 민심의 집중 타깃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구 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추경호는 뭐 하나 책임지지도 않고 크게 뭐 흠집 나지도 않은 채로 잘 버텨냅니다. 오히려 2016년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선거 때는 득표율이 48%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 총선 때는 67.33%.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그러니까 3선째 선거는 75.31% 득표했고 국민의힘 당선인 중에 유일하게 10만 표 이상을 받은 사람이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달성군 주민들께서 박근혜고 윤석열이고 아무리 나라를 말아먹어도 오로지 그냥 눈 감고 국민의힘만 찍어주시는 좀 신념의 강자라고 해야 될까, 의리의 강자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일인데요. 사실 울산에 제가 있었던 그 모 재래시장의 한 상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나라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만 찍어요라는 말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2016년 총선 때 언론에 나와서 그런 바람에 전국 바람을 탔거든요. 아주 유명하죠. 딱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 물어봤어요 기자가 왜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렇게 찍어야 돼요라고 궁금하네 물으니까 갑자기. 그러면 자기는 대구 경북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그 동네에서는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겠다 이게 참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정말 황당하고 씁쓸하고 안타깝고 뭐 뭐라고 우리나라 설명하기 역사가 참, 힘들겠죠. 네. 네. 아무튼 다음 키워드는요. 꼭 그런 분만 계신 건 아니니까요. 네, 우리 그럼요. 울산도 대구도. 우리가 뭐 이게 지역을 폄훼하는 건 아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추경호 의원이 대학 시절 졸업하기도 전에 행정고시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바로 공직생활 시작을 한 건데 요쯤 해서 뭔가 빠진 이력이 있습니다. 바로 군복무. 군대를 군복무. 안 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예. 선택적 결핵. 선택적 결핵입니다. 결핵으로 군대를 안 갔나 보죠. 네, 예. 이제 윤석열이 재판 때만 되면 시름시름 계단 오를 힘도 없다가 그러죠. 이제 끌려갈 때 되면 10명이 들러붙어도 어, 참아내는 이런 어쩔 수 괴력이 없고. 생기는 예. 선택적 건강 이상 예.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추경호는 1982년 9월 징병 검사에서 비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습니다. 이 비활동성이라는 거는 징병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 해 뒤 1983년 2월에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공무원 채용으로 신체 검사를 또 받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임용의 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활동성 결핵 판정을 받으면 군대를 안 가는 건 뭐 당연한데 공무원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군복무든 공무원 일이든 아무 예. 문제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3년도 3월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또 그 해 9월에 재검을 받습니다. 군대 관련해서. 근데 요게 갑자기 활동성 결핵으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그러면서 소집 면제를 받게 되는데 예. 이게 보통 결핵이라는 게 재발률이 2에서 5%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 어려운 일을 1년 만에 1년 해낸 만에. 겁니다. 이야. 그래 누가 봐도 뭐 예상은 되죠. 창창한 나이에 공무원도 됐고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군대 가기 너무 아까웠겠죠. 본인이 그렇겠죠. 발목 잡히고 싶지도 않고 공무원 생활 미루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핵아 비활동하지 말고 활동해줘 이렇게 종용을 해서 병역 기피 수단으로 결핵이 딱 필요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활동을 하네요. 활동을 그렇게 좀 병역 기피로 삼은 예. 게 아니냐 이런 예.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 문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때 인사청문회에서 등장을 했던 문제였는데요. 당시에 소명 자료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겠네요 보니까. 하면은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출하지 않았고 기억도 안 나고 너무 오래된 일이다 이렇게 버티면서 유야무야 되면서 네, 장관으로 됐죠. 하여간 민물장어 같습니다. 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게 정말 자꾸 한덕수 전 총리가 떠올라요. 아무튼 그 20대 젊은 시절부터 위기 모면이 아주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내란 수사에서도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좀 굉장히 걱정되는데.
벌써부터 윤석열이랑 통화하고 나서 원래 당사였던 걸 자기는 의원 이쪽으로 국회로 바꿨다 뭐 이렇게 말을 또 말을 바꾸고 하고 있나요? 있는데 절대 미끄러지지 않게 붙잡고 가야 되겠죠.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경제 말아먹은 경제통입니다. 이 추경호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마다 늘 경제통, 금융통 네. 이런 말이 따라 붙거든요. 실제로 이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로 그 실력 남김없이 발휘했을 건데 그런데 추경호가 진두지휘했던 당시 우리 경제 상황을 좀 보면요. 그렇죠. 이거 경제통이 아니라 지금 경제폭망이라는 네.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부총리 추경호가 마칠 때쯤 기준으로 해서 당시 상황 좀 살펴보면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GDP의 2배를 넘어서 사상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은 1,053조 원 기록하면서 역대급으로 또 이 시기에 늘어났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계속해서 3% 넘는 고물가 행진 이어졌고요. 무역에서도 208개국 중에 200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치, 외교, 뭐 국민 안전 모든 분야에 다 폭망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가 제일 심하거든요. 사실 우리 온 국민들이 요즘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요. 아우성치게 만들어놨으니까요. 네. 이 추경호라는 인물은 공급주도 경제학에 경도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뭐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예. 이거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업 세금 깎아줘야 되고 이런 기업 발목 잡는 규제 풀어줘야 된다. 뭐 그리고 임금 상승 당연히 억제해야 된다. 임금 억제해야 되고. 예,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박근혜 때 나왔던 줄푸세 네. 기억하시죠? 정부 지출은 줄이고 줄이고. 규제는 풀고 뭐 그쵸. 이런 거죠. 예. 세금도 줄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질서를 세우고의 예, 세긴 한데 법질서구나. 예. 예. 아무튼 요것에 똑같은 이미 안 된 것이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깎아준 세금만 81조가 아이고. 넘습니다. 예. 이 중에 법인세 감면만 27조 5천억에 달하고요. 그러니 이렇게 세금 감면의 수혜자, 당연히 고소득자 그리고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추경호가 경총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경총에 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제 물가 인상 때문에 갈수록 이제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데 또 원자재 가격은 인상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허리가 휘는데 거기다 대고 임금 인상만 자제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 그때 뉴스 처음 봤을 때 약간 귀를 의심했거든요. 내가 잘못 봤나 해서 다시 봤는데 임금 인하를 자제해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참.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솔직히 뭐 임금 인상 해봤자 쥐꼬리씩만큼밖에 안 해주는데 예. 이걸 또 뭐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 달라 운운하는지 그건 그 자체도 말입니다. 참 웃기는 일이었고요.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이 국민 경제나 민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경제인들을 있는데 찾아가서 그 경제인들이 듣고 싶은 말만 앵무새처럼 대신 해주는 그런 노릇을 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부총리 되기 전에 국회의원 때 발의했던 법들만 봐도 아 추경호 정말 대기업 딸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기업 감세 법안만 무려 55건을 발의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노동 관련 법안이 17개를 발의했는데 그중에 14건이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을 무력화시키는 노동권 약화 법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추경호가 말아먹은 경제를 두고 당연히 당시에 야당 등 비판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 그렇게 비판을 받을 때마다 추경호는 아유 저 경제도 모르는 것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주장이다. 경제 공부부터 하고 와라. 이런 말을 하면서 깔보거나 그건 사실 다 전 정부 탓입니다. 라면서 문재인 탓만 일관했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내내 뭐만 일만 있으면 다 전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요. 사실. 예. 아니 본인은 그렇게 경제를 잘 알아가지고 예. 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말아먹었는지 묻지 예. 않을 수 없고요. 전 정부 탓만 그렇게 할 거면 대통령이 왜 필요합니까? 뭐하러 필요해요, 정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예. 이렇게 추경호와 윤석열이 싸질러 놓은 이 오물들 치우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은데 추경호 이 불법 계엄, 내란 공범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 말아먹은 죄까지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 과거에 론스타 문제도 관여됐었잖아요. 그것도 결국 외국 투기 자본들 이익 지켜주느라고
나라 경제 이렇게 휘청이게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추경호 하면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모피아. 모피아 맞습니다. 입니다. 모피아죠. 이게 재경부를 뜻하는 모페 그리고 여기에 이탈리아 범죄 집단이죠. 우리 잘 마피아. 아는 그 마피아를 합친 말인데요. 예. 폐쇄적으로 자기 세력들을 구축하고 정부 경제부처든 뭐 금융위원회 같은 주요 요직에 다들 앉아서 나라 경제를 자신들이 다 좌지우지를 하는 겁니다. 그 모피아의 대표적인 인물이 추경호고 그 추경호가 연관된 가장 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론스타죠. 네, 론스타 게이트입니다. 시작은 2003년이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을 했는데요. 인수를 했는데요. 당시 추경호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독과장으로서 매각 실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10인회의라는 게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10명이 모여가지고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이 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 회의에도 추경호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을 매각했습니다. 이른바 먹튀를 한 건데요. 이때 추경호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돼서 이 승인을 담당을 했습니다. 뭐 이때 한덕수 같은 경우는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고문을 맡고 있었고요.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그 금융감독위원장이죠. 이 사람들은 당시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 수사팀으로 또 함께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시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그 왜 정지영 감독이 만든 블랙머니 이 사건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경제가 외국 먹튀 기업에 농락당한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 근데 그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거나 또는 무슨 처벌을 받은 게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위층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건 맞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들을수록 이제 화가 나는 국부 유출이거든요. 이것은. 이 론스타 사건 자체가 좀 어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요 내용만으로도 1시간 넘게 떠들 수 있는 네. 진짜 열받는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게 몇 년 전에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KBS 시사기획 창 여기 김창현의 창 아니고 시사기획 창에서 네. 론스타 17년 원죄와 면죄부라는 제목으로 네. 이 론스타 사건을 다룬 다큐가 있습니다. 네. 요거 보면요. 추경호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경제부 장관까지 되고 국회의원까지 해먹을 수 있는지 도대체 우리나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꼬여 있는지 너무 화가 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영상 비록 남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좀 추천드리면서 오늘 추경호 탈곡기는 이것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네. 이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김준일 의원님과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